지난 2010년 11월 4일 주가 조작 세력이 관리하던 2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겠다는 주문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이 주식들을 사들입니다. 10만 주 받았음, 두 사람에게 5만 주씩 뺏었음, 주가 조작 일당 사이 문자가 오고 갔습니다. 법원은 통정매매, 즉 미리 짜고 주고받은 거래라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MBC가 실명이 적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문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김 여사 이름은 모두 37번 등장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유효한 2010년 10월 이후 도이치모터스를 거래한 김 여사 계좌는 4개, 법원은 이 중 3개가 시세 조종에 쓰인 계좌라고 못 박았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의 문자 내용, 주식 내역이 정리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등이 그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들 계좌로 모두 48건의 시세 조종, 즉 주가 조작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010년 11월 3일 최은순 명의 계좌에서 내놓은 주식을 김건희 명의 미래에셋 계좌가 사들였는데 이 거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모녀의 계좌가 동시에 쓰인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는 91명 명의 157개 계좌가 동원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1단계 작전과 유죄로 인정된 2단계 작전에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최은순 명의 계좌 정도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2단계 작전에서 주가 조작 총괄인 주포가 바뀐 뒤 권오수 회장이 김 여사 계좌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짐작했을 뿐 구체적인 경위를 적진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 이미 수사 단계부터 수차례 보도된 내용으로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기소조차 못했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이름도 27차례나 등장합니다. 특히 법원은 최 씨가 주가 조작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에게 차명 계좌를 제공하거나 권 전 회장에게 정보를 듣고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이 내용도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6월 10일 최은순 씨는 신한투자증권 직원에게 전화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 팔라고 말합니다. 3,500원 밑으로 회장이 결정해놨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 정보를 듣고 거래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이 거래는 최은순 씨가 직접 결정한 거래여서 주가 조작 세력의 범죄로서 유죄가 인정되진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 씨는 판결문에 27번 등장합니다. 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계좌는 2개, 신한 계좌는 최 씨가 직접 거래했지만 미래에셋 계좌는 권오수 회장의 차명 계좌라고 재판부는 여러 차례 못 박았습니다. 권오수가 운영 관리했고 계좌의 이용이나 수익의 재투자까지 직접 주관했다는 겁니다. 이 계좌가 쓰인 5건의 거래는 시세 조종으로 유죄라고 인정됐습니다. 최 씨의 경우 차명 계좌를 제공한 것은 물론 권 회장에게 받은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지적입니다. 주가를 떨어뜨릴 생각이었네. 그 정보를 미리 들어서 나 그냥 빠져나왔어. 내부자 거래 문제가 발생하는 거.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판결문에는 김 여사 모녀가 조사를 받은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권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투자자 3명을 주가 조작 주포와 연결시켜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뺀 다른 2명의 진술서나 법정 증언을 각종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판결문에 언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만 진술서나 법정 증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안 취재한 법조팀 김지인 기자에게 몇 가지 궁금한 점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김건희 여사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데 재판에서 판결문에서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주가 조작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여러 번 사용됐다 이런 대목도 나왔는데 검찰이 앞으로 김 여사에 대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검찰이 판단해서 결정을 할 텐데요. 네. 당초 그 의심스러웠던 점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알려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 당초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범행 기간, 이때 이뤄진 거래는 모두 50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48건이 지금 주가 조작으로 인정이 된 건데요. 네. 또 1단계와 2단계, 이 주가 조작의 총책인 주포가 바뀐 뒤에도 계속해서 계좌가 쓰인 거는 최은순, 김건희 이 두 사람뿐이다, 두 사람 정도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네. 또 최은순 씨 계좌는 도이치 권오수 전 회장의 차명 계좌여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계속해서 쓰였고요.
또 김건희 여사 계좌는 권오수 전 회장이 2차 주포한테 넘긴 것 같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봤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사한 적이 없다 보니까 기록을 이렇게 다 살핀 재판부도 짐작을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걸로 아하. 보이는데요. 네. 1심 재판까지 마무리가 됐지만 이런 구체적인 경위들도 조금은 불투명하고 네. 의혹도 아직은 남은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내 계좌를 누가 차명 계좌로 썼다거나 아니면 주식 전문가를 소개받았는데 이 사람이 내 계좌를 주가 조작에 사용했다, 이용했다 이런 경우에는 죄가 있건 없건 참고인 조사라도 받을 법한데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도 한번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조사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판결문에도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대목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이 권오수 전 회장은 2010년 1월에 기존 투자자 3명을 주가 조작 총책인 주포에게 소개를 했다고 나오는데 바로 김건희 여사가 이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 판결문에는 다른 투자자 2명에 대해선 뭐 이렇게 법정 증언을 했다, 진술서에 뭐라고 썼다 이런 대목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네. 검찰에 진술서를 내거나 뭐 법정에 나와서 증인석에 섰다는 얘기겠죠. 근데 김건희 여사만 쏙 빠진 겁니다. 최은순 씨도 조사받은 흔적은 없었는데요. 계좌가 차명 계좌였고 또 정보를 듣고 주식을 거래했다. 뭐 판결문에 적힌 이런 내용대로면 이게 차명 계좌 방조 혐의나 뭐 내부 정보 이용 혐의가 의심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지적이었습니다. 네, 김지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